우리가 이제 민주당 이제 경선 지금 이제 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역선택 외부 검은 세력에 의한 역선택을 우려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한 번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더 당원들이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2021년에 그때 민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대선 주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사건이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다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2021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전국 경선이 쭉 진행이 되면서 서울 지역 발표와 함께 3차 선거인단, 예, 3차 국민 선거인단의 이제 득표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친 당시 후보를 무려 과반을 넘긴 굉장히 앞선 3차 선거인단에서만 62%를 얻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게 1차, 2차랑 너무 큰 차이가로 이낙연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선거인단만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당시 언론에서도 네, 굉장히 좀 깜짝 놀라서 분석을 했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이 좀 떠올려 보시라고 당시 그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네, 사전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하고 3차 투표까지 해서 이제 중간중간 발표들이 있었는데 1차 선거인단 투표. 예. 1차 때는 이재명이 51%, 이낙연이 31%를 받았습니다. 선거인단에서. 2차 선거인단에서는 58.1 이재명이 나왔고요. 그죠? 예. 네, 이낙연은 34. 이낙연이 34.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5대3 정도 구도로 네. 또는 6대4, 6대3 정도 구도로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에서조차도 사실은 그렇죠. 46대 47 물론 이낙연 대표가 이기긴 했지만 아주 근소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차 선거인단에서 예, 비슷한 구도로 가야 될 텐데 5대3이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죠? 이재명이 28.3, 이낙연 후보가 62.3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냐? 네. 여론이. 그렇죠.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런 걸 다 뚫고 이재명 후보가 최종 대선 주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3차 선거인단 이게 여기에 이제 조직적으로 가입한 어떤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실제로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낙연 쪽에서 조직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당시에 그렇죠. 정확히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제 3차 선거인단에서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몰표를 얻으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과반에 겨우 턱걸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과반 확보에 실패를 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이제 양자 대결로 해가지고 다시 선거인단 투표로 그때 이제 후보를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선거인단의 추세대로라고 얘기했다면 결선 투표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예.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다 신천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종교 세력이 실제로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3차 선거인단 거기에 가입한 거 아니냐라는 실제로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뭐 경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이제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당시 이낙연 캠프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그 캠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우연히 그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있기 하루 전에 여의도에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나를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들 이제 그 캠프 위에 있는 사람들 한 대여섯 명끼리 밥을 먹는 걸 봤는데 그때까지 이낙연이 계속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를 끌어봤는데 굉장히 표정들이 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마음을 내려놨나?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 믿는 데가 있었어. 믿는 데가 마지막 역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낙연 캠프에서는 다 뭐 신천지 뭐 등 이런 검은 세력과 유착설 다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무리 보더라도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면서 그동안에 참았던 민심들이 마지막에 분출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요. 민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사실은 이건 통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고 뭔가 외부 세력에 의한 이 조작된 결과, 역선택에 의한 결과로 의심하는 게 사실상 합리적이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번 대선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금 무슨 TF라고 했나요? 네. 거기에서 지금 경선 TF 맞습니까? 정확하게 예. 거기서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죠? 대선 특별 당규 위원입니다. 네, 네. 계속 그런 고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로 2021년 경선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현상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단순한 종교 세력이 아니라 지금은 내란 세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각성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뭐 국민들의 참여를 왜 배제하냐라고만 얘기하고 그럼 과연 그 역선택이나 이런 불순한 어떤 집단들이 선거인단으로 합류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이 마치 그 친명계가 뭔가 이렇게 룰을 그냥 막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그 경선에서 벌어졌던 일을 너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국민 뜻을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단기간에 국민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복수로 여론조사 기관 선택해가지고 여론조사 뷰를 반영하는 게 네,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2개 정도는 해서 이제 평균값을 내는 것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뭐 네, 이제 구문이 돼 버렸습니다. 방금 조국혁신당이 발표를 해서요. 네. 자, 어쨌든 그 야당이 민주당과 혁신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당도 있어요. 원내 세속입니다. 그래서 진보당도 중요한 어떤 이제 그 결정 과정에 있는데, 네,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뉴스토마토 쪽에 취재에 응해서 이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여하기 어렵다. 조기 대선이 촉박하고 내란 세력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민주당 선관위원장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이제 그냥 이제 다 구문이 돼버려서 갑자기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권진우 기자님.